오늘은 이제 통풍 전 단계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통풍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당뇨도 그렇고, 통풍도 그렇고, 이제 된 거 말고 그 전에 시그널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아채기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좀 알면서 우리가 아로마로 관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앞쪽 파트는 통풍에 관련된 내용들, 뭐 원인이라던가 증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뒤쪽 파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아로마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음, 아로마를 하려고 지금 이런 것들을 아는 거거든요. 우리가 간단하게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아로마로 관리하자가 우리의 모토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통풍하면은요, 좀 중년 남자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통풍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를 보면은요, 대부분 술을 많이 마시는 중년 남자,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중년 여성의 호르몬이 변화되면서도 통풍 환자가 음, 생기기도 한대요. 이게 수치를 음, 보면은요, 여자보다는 남자가 통풍 환자가 많긴 하지만 이제 그건 음, 절대적인 거라고 할 수 없고 요즘에는 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 통풍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육류랑 지방, 그다음에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하는 식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음, 그 퓨린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먹으면은요. 요산으로 분해가 되면서 이 혈중에 있는 요산 수치가 높아진대요. 음, 그러면 얘가 배출이 안 되고 쌓이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식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 옛날에는 막 50대 이게 뭐 지금 말했던 귀족병 이런 것처럼 생겼지만 요즘에는 이제 20, 30대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소년기도 있대요. 청소년들도 통풍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탄산음료인데 탄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과당이 문제가 된대요. 우리 음, 보통 요즘에 액상과당 문제 있다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청소년기에도 통풍 환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보면은 그리고 보통 과식하고 운동 잘 안 하잖아. 청소년들도 보면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 먹고 앉아있고 이러다 보면은 또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통풍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생활습관병이 된다라는 것으로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요산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요산이 우리 몸속에 원래 있어야 돼요. 그럼 요산이 하는 일 긍정적인 거는 항산화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좀 보호하고 면역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혈중에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서 고요산 혈증이 생기면 통풍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걔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이런 합병증이 같이 오는 거예요. 고혈압,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의 합병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예전에는 고요산 혈증 환자가 5%였는데 이제는 20% 정도로 통풍 환자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해요. 피 안에 왜 요산이 많이 있느냐 하는 거는 두 가지 식습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 섭취가 많고 배설이 억제되면은 피 안에 요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요산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 중에 많이 들어있는 건 맥주에 많이 들어있대요. 그리고 건어물에 많이 들어있는데 생각해보면 멸치를 많이 먹어요? 맥주를 많이 먹어요? 멸치를 많이 먹지 않나? 우리 같은 그럴 때 경우는? 한 번, 일회성으로 했을 때는 어떤 걸 더 많이 먹어요? 한 번에 멸치를 한 봉지씩 먹어요? 아니면 그렇진 한 번에 않지. 맥주를 3,000리터씩 먹어요? 맞아. 맥주는 많이 먹지, 한 먹으면. 번에 많이 먹는 게 문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간에 갑자기 확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 다시마랑 미역에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고기 음, 내장에 퓨린이 진짜 많이 들어있대요. 곱창, 막창 이런 것들
두 번째로는 요산 합성을 증가시켜서 배출을 막는 음식을 먹는 거래요. 술을 마시면은요, 이게 줄어든대요. 왜 그러냐면, 아까는 맥주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요산 합성을 증가시키면서 배출하는 걸 막는 데는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해독하는 게 뭐가 먼저냐면, 알코올이 먼저인 거예요, 강에서는. 순서가. 간이 음, 요산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간에서 우선순위를 잡았을 때 요산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음, 마시면 알코올을 분해하기 때문에 얘가 밀려. 그래서 얘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음, 그리고 알코올 자체가 요산의 합성을 증가시키는데요. 소변으로 배출되려고 하는 45%의 요산을 다시 몸 안으로 집어넣는데 통풍 있는 사람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통풍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통풍이 뭐냐면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요산염이라는 결정이 생겨요. 아까 바늘처럼 찌른다고 하셨잖아요. 그 결정이 관절의 연골이나 힘줄, 주위 조직에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게 통풍의 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그래서 빨갛게 부으면서 열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고 이러는 거는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통풍 발작이 1년에 2번 이상 된다. 그러면은 만성 통풍 환자가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보통 아니, 그 통풍 한번 발생되면은 뭐 되게 자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1년에 뭐 몇 번씩 이상.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는 그랬다니까 그때. 맞아요. 한 번 생기면 그렇게 자주 뭐 의뢰 또 오나 보다 이렇게 하는다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는요. 요산 수치가 높으면은 재발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치료약이 뭐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약을 장복해서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음, 환자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음, 통풍 환자가 되기 전에 이걸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통풍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통풍 초기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면 된대요. 그래서 음, 식이요법하고 운동, 우리가 맨날 어떤 걸 해도 생활습관병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 식이,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습관 관리가 중요한데, 이제 일단은 그 술 먹지 말아야 되겠죠. 음,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과도한 운동도 안 좋대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을 관리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술이나 뭐 이렇게 동물 내장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안 먹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운동해가지고 체중 조절해가지고 체중만 조금 줄어도 수치를 낮춰주니까 좀 통증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로마로 해서 우리가 통풍이 되기 전에 벗어나는 음, 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렇죠.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레몬수랑 라임수를 먹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그 물 한 잔 마실 때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실 때 레몬 음, 한 방울, 뭐 라임 한 방울 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음양탕이 뭔지 아세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따뜻한 물, 뜨거운 물 먼저 넣고 그다음에 찬물 섞어서 미지근하게 흔들어서 먹는 거. 그렇죠. 이게 뜨거운 물이 몇 퍼센트더라? 7대 3인가 8대 2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뜨거운 물이 많고 찬물을 넣으면은 얘가 대류 현상이 되면서 물이 막 돈대요. 물이 음, 에너지가 생기는 물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물을 마시는데 그 레몬 같은 경우는요. 낮에는 먹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음. 이게 저녁 때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각성 효과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레몬이. 네, 레몬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음, 레몬을 밤에 자기 전에 발향하는 건 잠이 안 음, 올 확률이 높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레몬이랑 라임수는 낮에 드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음양탕을 하루에 3번 정도 먹는데 자기 전에 음양탕을 해서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기만 해도 좀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탄수화물이나 채식만으로 하는 거는 더 해로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라 라는 얘기인데요. 채식만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치. 골고루 우리 왜 그 자전거 모양처럼 돼 있어가지고 탄단지를 조금 잘 맞춰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맞춰서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고 하고요. 간에서 해독을 하는 거잖아요. 알코올도 그렇고 요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때 간에서 하는 일이 500가지가 넘거든요. 간을 좀 케어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라늄이나 헬리필산, 미르 같은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좋아요. 독소 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물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물이 안 먹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물을 못 드신다고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물을 이렇게 땡기지가 않으니까 잘 안 먹어져. 그러니까 약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억지로 물이 먹어지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땀이 안 나서 그러나 봐. 땀이 별로 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자꾸 몸에 수분이 부족해질 수도 있어서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추려면 의식적으로 드셔야 되는데 그 레몬 넣어서 드시면은 또 물이 잘 먹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물보다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한번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술과 내장탕은 절대 먹지 않는 게 좋다. 가능하면 특히 곱창, 막창 이런 거 보통 곱창, 막창하고 술 엄청 많이 먹죠. 그거 먹을 때 거의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린 만다린이랑 자몽, 오렌지, 레몬 이런 것들을 마사지한 다음에 운동하는 게 좋아요. 문양가 있는 오일들을 마사지하면서 가볍게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어디를 마사지 하라는 건지를 모르겠더라고. 마사지라는 건 보통 이제 근육 활동을 하는 거니까요. 다리라던가. 근데 아무래도 하체 쪽에 많이 하게 되죠. 마사지를 한다고 하면. 그래서 막 이렇게 좀 나가서 걷는다 이랬을 때도 다리에다가 블렌딩 해가지고 바르시고 하시면 좋은데 우리가 그때 저번 주에 췌장 얘기하면서 허벅지 근육이 70%의 당을 소진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군데를 바른다 하시면 약간 복부랑 허벅지 쪽 바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부위를 굳이 꼽자면. 네. 그 다음에 밸런스랑 사이프러스를요, 로션에다 섞어가지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다리에 마사지하면 좋대요. 이것도 일주일 내내 하는 것보다 한 3번 정도 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이프러스 자체가요,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면서 순환을 잘하게 도와주거든요. 마도람이나 라벤더, 베티버 같은 이제 수면을 잘 자게 도와주는 거를 하고요. 그다음에 뭐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그런 수면법도 있다고 해요. 해파리 수면법은 뭔가요? 여기 나오면 이거 설명을 해줘야지. 그래도. 그치? 그래서 톱클래스라는 조선일보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갖고 왔거든요. 이게 미 해군에서 숙면을 위해서 개발한 해파리 수면법이래요.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심호흡을 해요. 해파리처럼 온몸에 힘을 빼면은 잠이 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수면법이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정신적인 거, 하나는 육체적인 거. 이렇게 나눠서 보완을 했대요. 첫 번째로 육체적인 걸 먼저 보자면 일단 누워가지고 눈을 감은 다음에 얼굴에 힘을 뺀대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힘을 빼거든요. 근데 누워서 눈을 감은 다음에 얼굴에 힘을 빼고 이 힘 빼는 게 이마, 눈, 혀, 턱, 뺨 이런 순서로 한대요. 그 다음에 어깨를 최대한 힘을 빼고 밑으로 늘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팔뚝, 손목, 손가락, 허벅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면서 하나씩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신적으로 조용한 호수에 배 위에 누워서 하늘을 보는 상상을 하거나 아니면 같은 어둠 속에서 하늘을 보는 상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다 어려워. 그럼 생각하지 말자를 10번 정도 외친대요. 이게 쉽지 않아. 멍 때리기. 네, 멍 때리기. 약간 머릿속을 좀 비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게 해파리 수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한 6주 정도 하면 효과가 나고요.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어도 잠을 잘 수가 있대요. 나중에 인터넷으로 해파리 수면법을 찾아보시면 얘 토클레스 조선일보에서 나온 건 이런 거고 다른 음, 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인데 그걸 뽑아다가 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음, 기사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늘은 바로바로 이제 통풍 관리하는 것, 통풍 전 단계일 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